네, 젊은 층들이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나는 이 부모나 또는 조부모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한 데 사과하면서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가 하면 로또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잭팟 이 금액이 치솟으면서 복권 열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의 한 남성이 비트코인 2억 2천만 달러치를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찾지 못한 채 날릴 위기에 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19 병원 입원 환자 수가 다소 감소했다는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 반면에 LA 지역 사망자의 수치는 여전히 심각한데 예상치 못하게 영원한 이별을 해야 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LA 타임즈에 실렸다면서요? 네, 가족들의 마지막 순간을 담은 눈물겨운 장면들인데요. 네. 그중에서도 뒤늦은 후회를 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한 의사가 전한 게 눈에 띕니다. LA 카운티 힐다 솔리스 슈퍼바이저가 밝힌 건데요. 의료진들이 전하는 가슴 찢어질 듯한 수많은 스토리 중에 부모나 조부모에게 전하는 자녀, 손주들의 마지막 말이 사과의 말이라고 합니다. 네. 내가 괜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고 와서 전파했다며 숨지기 직전에 부모님께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죄송하다고 말하는 건데요. 네. 뒤늦게 후회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국 병원에서 홀로 쓸쓸하게 숨을 거두는 이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화 등을 통해 듣는 이 마지막 말이 바로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인 겁니다. 네. 힐다 솔리스 슈퍼바이저는 이런 내용을 공개하면서 제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그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집에 머물러 달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층들이 당국에서는 그렇게 집에 머무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나가서 결론적으로 이 파티에 참석하고 이렇게 된 후에 뒤늦은 후회를 해봐야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근데 수십 명이 참가하는 파티도 LA에서 보면 계속해서 벌어지고 글쎄 있습니다. 말이에요. 지난 주말에도 LA 한인타운에서 약간 남쪽인 피코 블루버드 쪽에서 대규모 파티가 벌어져서 네. 수십 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티 벌이는 것도 문제고 또 지난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때 네.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밖에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된 걸로 보이는데요. 노년층은 집에 머물렀지만요. 밖에서 이 바이러스를 옮겨갖고 와서 건강한 젊은 층은 무증상이거나 아니면 가벼운 증상을 앓고 지나간 데 비해서 나이 든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전파에서 이들의 목숨을 잃는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감염이 되더라도 그 감염 증세가 너무나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방심하기 쉬운 듯한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네, 맞습니다. LA에서는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염돼서 한인들 가운데서도 주변에 그런 확진자들이 점차 늘어나는 경우 있을 맞아요. 겁니다. 네. 사실 사망에 이르기까지 심각하게 앓는 감염자들보다는 무증상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을 것 텐데요. 같아요. 네. 감염자들이 공통적으로 많이들 얘기하는 게 냄새 안 맡아진다는 거고 아하. 그게 좀 더 심해지면 이제 맛이 전혀 안 느껴진다 네, 이렇게 말을 네. 하고요. 여기에 뭐 열이 좀 나서 감기나 독감 증상 같다라는 그런 감염자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증상이 심각해서 병원에 입원까지 하고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코로나에 자신이 감염된 한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병원에서 일을 할 땐 그 코로나로 숨지는 환자들이 점차 더 많아지는 걸 보고 그 상황이 진짜 마치 전쟁터 같아서 코로나19 음모설을 믿거나 아니면 파티 벌이고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었는데 막상 자신이 감염돼서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심하지 않고 넘어가고 주변의 감염자들도 대부분 그러니까 전체 샷다운에 반발하고 그러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병원 안과 그 밖의 온도차가 달라도 너무 달라서 의료진들이나 당국이 계속 경고하고 셧다운 시키는데 반해서 밖에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조심하지 않고 다니는 이런 상반된 상황이 이해가 좀 가기도 한다. 그런 얘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감염됐을 때 과연 내가 누구한테 전파를 할 것이냐.
이 나로 인해서 누가 또 다시 감염이 될 것이냐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뭐랄까 좀 중요한 그런 문제인데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각별히 그냥 주의하고 최대한 밖에 나가지 말아라 그 얘기겠죠. 네, 지금 네. LA 카운티 보건국은 만약에 취약층과 한 집에 같이 산다면 네. 집 안에서도 마스크 쓰라고 글쎄 했잖아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무시할 만한 말이 아닌 게요.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의 모습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벤투라 카운티 메디컬 센터 내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마크 레포르 박사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병원으로 데리고 올 때는 거의 대부분 이미 늦은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하, 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나올 수 있을지 병원에 올 때서야 걱정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레포르 박사는 심각하게 아픈 환자들과 아주 하기 힘든 그런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했습니다. 호흡하기 힘드니까 약을 통해서 숨쉬기 좀 더 편하게 해줘서 생존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고 네. 또 혈중 산소 포화도가 너무 낮아지게 되면 산소 호흡기, 그런 마스크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요. 네. 근데 만약에 그런 방법들이 다 통하지 않게 되는 경우 아하, 그럴 땐 벤틸레이터, 아하. 그러니까 이 기관지에 튜브 삽입하는 거죠. 그런 호흡기 달 수 있다고 네, 그렇게 네. 숨 쉬는 걸 좀 도와주거나 죽을 때보다 편안하게 갈 수 있게 해준다. 뭐 이렇게 아픈 환자들한테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실제로 사망할 가능성이 확실히 높은 거 아닙니까? 이런 벤틸레이터 한 환자들 어허, 생존 가능성이 20에서 60% 사이라고 합니다. 상존 가능성이. 네. 네, 네. 현재 LA에서는 하루에 200명 이상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팬데믹 초반부터 나온 얘기입니다만 이들은 병원에서 홀로 쓸쓸하게 떠날 수밖에 없는데요. 가족들이 병원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화로 보통 이제 마지막 통화를 하는데 의료진들은 그 전화기 너머로 가족들이 통곡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뭐 이쪽에서의 환자야 뭐 아무리 전화를 통화를 한다고 해도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일 테니까 참 큰일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복권 열풍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 어제 열린 메가 밀리언스 복권 추첨에서 또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네요. 네, 어제 저녁 메가밀리언스 복권 추첨 잭팟은 6억 2,500만 달러였는데 당첨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첨 번호는 12번과 14번, 26번, 28번, 33번, 그리고 메가 넘버는 9번이었는데요. 네. 6개짜리 숫자를 모두 맞춘 티켓은 판매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메가 넘버 제외한 나머지 5자리 숫자 맞춘 티켓은 이곳 남가주에서 판매됐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도 얼마 멀지 않은 한인들도 꽤 거주하는 벌뱅크지요. 아하. 거기에 한 리커스토어에서 판매됐는데요. 92만 6,572달러짜리입니다. 한국 분이 좀 샀으면 좋겠네요. 네. 이 밖에 또 다른 2등 티켓은 8장이 판매됐는데 네. 플로리다주에서 2장이 판매됐고요. 그 밖에 졸지아, 일리노이, 미주리, 뉴저지, 텍사스, 그리고 워싱턴주에서 각각 판매됐습니다. 자, 이번 주에 당첨자가 안 나왔으면 다음번에 얼마로 올라가는 거예요? 7억 5천만 달러입니다. 오는 금요일 열리게 되는 추첨의 당첨 잭팟이고요. 네. 이 복권 역사상 탑 5에 드는 당첨금입니다. 네. 메가밀리언 역사상 가장 높은 잭팟은 2018년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당첨자가 나왔던 15억 3,700만 달러였고요. 네. 전체 복권으로 따지면 2016년 파워볼 15억 8,600만 달러짜리가 있는데요. 이건 3명의 당첨자가 나눠 가졌습니다. 네. 7억 5천만 달러라 그러면은 유현진 선수가 계약한 총 계약 금액의 10배네요. 와. 이번에 복권 열풍이 부는 거는 메가 밀리언스에 이어서 파워볼 당첨금도 지금 많이 올라 있지 않습니까? 네, 파워볼 잭팟은 5억 5천만 달러입니다. 오늘 열리게 되는데요. 네. 2019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금액이고 파워볼 역사상 9번째 높은 금액입니다. 이렇게 메가밀리언스와 파워볼 잭팟을 합치게 되면 13억 달러 정도가 돼서 네. 팬데믹 속에서도 행운을 잡으려는 그런 주민들 사이에서 복권 열기 점차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비트코인 소식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살고 있는 한 남성이 2억 달러가 넘는 비트코인을 지금 날릴 위기에 처했다.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요즘 주식과 함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 꽤 뜨겁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지난 며칠간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최근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근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스테판 토마스란 남성이 2억 2천만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찾지 못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암호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된 건지 좀 자세히 얘기를 해보세요. 네, 이 스테판 토마스는요, 10년 전쯤 암호화폐 관련 영상을 제작해준 대가로 7,002 비트코인을 받았다고 해요. 어허. 근데 당시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쌌잖아요. 네. 1 비트코인 가격이 2달러에서 6달러 정도였고요. 그렇게 받은 전체 비트코인 금액은 한 14,000달러에서 42,000달러 사이였습니다. 근데 이 토마스는 이거를 그냥 전자지갑에 넣어두고서는 잊어버린 겁니다. 네. 근데 최근에 수년간 이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세 타면서 1 비트코인이 4만 달러 최근 돌파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비트코인 가치는 2억 2천만 달러로 뛰었는데요. 네. 하지만 전자지갑 여기를 오랫동안 확인하지 않은 탓에 토마스는 비밀번호 자체를 까먹어 버렸습니다. 비밀번호를 모르면 잘 수가 없는 건가요? 네, 이 비트코인 측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암호를 저장하지 않고 개인한테 액세스할 수 있는 개인 키, 이 암호를 디지털 지갑이라는 곳에 부여한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토마스는 일단 우리가 보통 비밀번호 잊어버렸을 때 하는 거를 했습니다. 과거 자주 사용했던 그런 비밀번호를 조합해서 시도해 본 거죠. 그렇게 8차례 시도를 했는데 모두 실패했고요. 근데 이 비밀번호 입력 오류가 10번에 이르면요. 전자지갑에 내장된 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완전히 암호화해서 아하. 비트코인을 영영 찾을 수 없게 돼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마스는 지금 단 2차례 기회만 남은 거죠. 그래서 토마스는 요즘 누워서 이 비밀번호가 뭐였는지만 생각한다고 그러는데요. 네. 이런 사연이 알려지니까 그 사이버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한 업체의 인터넷 보안 전문가가 아하. 6개월 안에 비밀번호 찾아줄 테니까 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10%를 달라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의외로 무슨 뭐 1111 아니면 1234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한 건 아닐지 모르겠네. 근데 이런 경우가 꽤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암호화폐 분석업체 채널리스에 따르면 1,850만 비트코인 중 20%는 주인이 전자지갑을 여는데 실패해서 찾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2013년에도 한 IT 업계 직원이 7,500 비트코인이 들어있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실수로 내다 버렸다 하는데요. 네. 당시 가치로 550만 달러 정도 됐는데 아하. 결국은 이 비트코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터넷 보안 전문가가 6개월 이내에 비밀번호를 찾아줄 테니까 10%를 달라. 이거 받아들여야 되겠네. 그러는 게 오히려 낫겠죠. 그렇죠. 네. 10% 주고 뭐 그거 한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죠. 네. 세상에 이렇게 뭐랄까 좀 모자른 분들도 계시네요. 네, 이 토마스는 그래서 은행에 맡기는 게 좋은데 비트코인이 더 싫어졌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